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내용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미스터리 파헤치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과연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그럼 왜 이런 목적을, 보유 목적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목적에 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재를 했는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을 과연 이 횡령자는 몰랐을까 아니면 착각을 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회계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300억 정도는 통제 불능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큰 기업에서 가능했을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들킬 걱정 없이 회계감사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횡령자가 3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그분이 매입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2021년 10월 5일, 보고는 10월 5일에 했고 매수는 2021년 10월 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12월 20일 정도에 한 것으로, 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실현을 하고 매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 정작 대량 보고서를 내면서는 이러한 보유 목적을 기재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유 목적을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정지,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영업 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이런 것처럼 회사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장기의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없이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자는 단기간에 차익을 보고 실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했고, 또한 이 자금이 본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에 횡령된 그런 자금으로 운영을 했다면 더더욱 이런 보유 목적을 신고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9월 5일의 보도 자료입니다. 5% 대량 보유 보고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선 사항에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 제한 등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인 경우는 5월 이내에 상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단순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고 단기간에 차익을 보고
단기 실현을 하기 위했다라면 당연히 약식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분, 경영권의 영향 목적,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에 바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회사의 임원, 직원 이외에는 주유 주주가 들어가는데, 주유 주주에는 10% 이상의 주주가 들어가면서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주주 제한 등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유 목적의 2, 3, 2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라는 보유 목적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주요 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회사에 반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에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인 법인들은 다 반환 청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1,400억 원이나 되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매우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계감사가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300억 원 정도는 통제불능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들킬 걱정 없이 넘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 보인다라는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분이 매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었다면 12월 20일에 매도를 통해서 모두 청산을 하고 처음에 주식을 매입했던 1,400억 정도의 금액 중에서 모든 금액을 청산을 하고 이게 이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그때에 다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3일, 다시 말해서 12월 결산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억 6,800만 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억 256억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속 개인 보유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즉 회사가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더 미스터리한 부분이 바로 이 횡령금액, 회사에서 발표된 횡령금액이 1,8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횡령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대략 1,44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1일에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을 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2월 20일에 처분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횡령금액 1,880억 원 중에서 440억 원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불분명한 자금으로서 융통이 되고 있었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기업은 반기별로 그 분기, 반기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받고 있죠. 440억 원이 9월 30일 이전에 회사가 아닌 개인이 유용하고 있는 돈이었다라면 이 문제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도저히 죄송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440억 원이라는 돈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면은 이 부분 또한 내부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또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과연 얼마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불분명 자금 440억 원과 또한 주식 투자에 포함되어 있던 돈이 다시 회수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700억 아니면 크게는 1,800억 정도가 회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불분명한 440억 그리고 투자 손실금 67억 5천 정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식을 처분하고 확정된 1122억 정도가 과연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었는가 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최대한 빨리 이 자금을 회수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이 매우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 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석주였습니다.